오늘은 제가 캐나다에 방문했을 때, 캐나다는 운전할 때 이런 게 좀 다르구나 싶다고 느꼈던 것들 한 5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제가 캐나다를 갔을 때 직접 운전을 한 건 아니었고, 이제 와이프가 운전을 하긴 했지만, 옆자리에서 지켜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이고요.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운전할 기회가 있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,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. 가장 첫 번째로 한국이랑 많이 다르네라고 느꼈던 부분은 비보호 좌회전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적혀 있는데 캐나다는 그런 거 없이 항상 녹색불이 들어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비보호 좌회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좌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, 어떻게 보면 좀 신호체계가 간단하다 보니까 기다리는 텀이 줄어들고, 그러다 보니까 또 좀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야, 이거 놓치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라면서 주황 불일 때 빨리 밟아야지,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, 캐나다는 오히려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다들 여유 있게 운전을 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좌회전할 때도 많이 기다리지 않으니까 좀 편한 것 같기도 하고요. 어쨌든 운전할 때 비보호 좌회전이기 때문에 앞에 차가 안 움직이면 이제 뒤에 차가 좀 짜증이 날 수는 있겠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고 운전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달랐던 부분이,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 보행자 신호가 있거든요. 근데 이게 기존에 있는 신호등이랑 좀 다르게 생겼어요. 그러니까 보통 신호등처럼 있는 게 아니고 길 건너는 쪽에 불이 반짝반짝 거리는 게 있거든요. 이게 의무적으로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들 암묵적으로 멈춰 주시더라고요. 운전할 때 그거 놓치면 잘못하다 사고 나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. 그리고 요거는 있으면 좋겠다 싶었던 부분인데요. 모든 곳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가던 한 마트에는 퀵샵 주차라는 파킹랏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는 딱 30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래요. 그런 공간에 주차를 하고 편하게 장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,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. 간단하게 장 봐야 되는데 주차하는 데만 몇십 분씩 걸리면 상당히 시간 아깝다고 생각이 들 텐데, 이런 것들은 상당히 편해 보이더라고요.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암묵적인 합의 하에 서로 자율적으로 지켜줘야지만 잘 유지가 될 텐데, 아까 말씀드린 보행자 신호라든지 이런 퀵샵 주차, 이런 것들은 의외로 암묵적으로 잘 지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퀵샵 30분 주차 공간에 차들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만 사용하게끔 이렇게 잘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운전할 때 요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,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HOV라고 쓰여 있는 레인이 있어요. High Occupancy Vehicle Lane이라고 해가지고 2명 이상 차를 탑승하고 있으면 요 레인을 달릴 수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의 버스 전용 차선하고 좀 비슷해요. 버스 전용 차선하고 좀 비슷하지만 버스가 아닌 일반 승용차도 2인 이상 탑승을 한 경우에는 요 레인을 달릴 수 있다. 한동안 와이프는 계속 혼자서 이제 차를 타고 다니다가 제가 가니까 이제 2인이 됐잖아요. 그래서 요 레인을 종종 이용했는데, 은근히 이 레인을 타는 차들이 별로 없어요. 다들 보니까 혼자 운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. 한국에서는 사실 좀 안 통할 것 같은데, 캐나다는 워낙 차가 필수인 나라다 보니까 혼자서 운전하는 사람이 많아서 최소 2인만 돼도 이런 혜택을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,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다 보면 진입로에 어디 방면 이렇게 글로 쓰여 있는데,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진입로에 숫자들이 항상 쓰여 있어요. 그래서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으면 몇 번 진입로라고 이렇게 딱 표시가 되거든요. 심플하면서도 직관적이어서 도움이 된다 싶더라고요. 그리고 요거는 운전할 때 해당되는 건 아닌데, 이거 좀 독특한 경험이긴 했거든요. 저희가 이제 막 정착을 했을 때는 중고차가 상당히 비쌌어요. 그래가지고 저희는 과감하게 당시에 새 차를 구매를 했거든요. 새 차라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, 저희 차 같은 경우에 운전석의 키를 열면 차문이 운전석만 열려요. 이게 처음에는 왜 그런가 싶었어요.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운전석 열면 차 전체가 열리잖아요. 앞뒤 좌석이 다 열려서 바로 이렇게 탈 수 있었는데, 운전석만 열리니까 제가 이제 조수석에 타잖아요. 저는 문을 열어도 문이 안 열리는 거야. 이게 왜 문을 안 열어줘? 막 이렇게 처음에는 어색했었는데,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만약에 문을 딱 열었는데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옆자리에 타가지고 꼼짝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세이프티 측면에서 운전석만 열리는 게 오히려 운전자 입장에서는 좀 안전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캐나다는 예전에
총기도 있었고 범죄 이런 것들 때문에 차문 열리는 것도 이런 식으로 좀 신경을 쓰는구나 라는 것들이 약간 문화적인 충격으로 좀 다가오더라고요. 이런 부분들은. 어쨌든 여행을 가면 운전할 기회가 많지 않아 가지고 사실 운전할 때 어떤 느낌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. 그래도 운전하실 기회가 있으면 뭐 이런 것들은 좀 한국이랑 다르니까 뭐 미리 알아놓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,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싶어 가지고 한번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